밤 11시 망망대해 한가운데를 시속 50km로 달리는 수만 톤짜리 컨테이너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배는 앞을 비추는 헤드라이트가 없어요. 자동차도 자전거도 심지어 킥보드에도 달린 그 흔한 전조등이 배에는 없습니다. 킥보드보다 못한 겁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오히려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마치 눈 감고 달리는 게 더 안전하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놀랍게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왜 배에 헤드라이트가 없는지, 그리고 그게 왜 더 안전한 선택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직관적인 이유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다에 헤드라이트를 켜면 뭐가 문제냐?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육지에서는 헤드라이트 빛이 도로를 환하게 비춰주지만 바다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공기 중에서는 빛이 1km 이상 쭉 뻗어나가는데 바다 위에서는 수증기, 염분, 파도 때문에 빛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마치 안개 낀 산길에서 상향등을 켜면 오히려 앞이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빛이 물방울과 만나면 산란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켜봤자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령 빛이 멀리 나간다 치더라도 배는 자동차처럼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시속 5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30m 안에 멈추는데 배는 같은 속도로 가다가 멈추려면 1.5km에서 2km를 그냥 직진합니다. 뉴턴의 관성 법칙 때문입니다. 수만 톤짜리 철덩어리가 바닷물 위를 미끄러지는 건데 마찰력이 거의 없으니까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춥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이트로 100m 앞 장애물을 발견했다 한들 그걸 피할 방법이 애초에 없습니다. 보나마나 박을 건데 굳이 라이트를 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는 배에 조명 같은 거 없었습니다. 대신 육지에 거대한 등대를 세워놓고 그걸 보고 항해했습니다. 기원전 280년쯤 만들어진 파로스 등대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는데 높이가 100m가 넘고 꼭대기에서 거대한 불꽃을 피워서 50km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선박 자체에 불을 달 생각은 아예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달아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요. 바다는 너무 넓고 빛은 너무 약하고 배는 너무 느리게 멈추니까 등대라는 고정된 기준점이 훨씬 유용했습니다. 19세기 들어서 증기선이 등장하면서 전기 조명이 배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헤드라이트는 안 달았습니다. 대신 항해등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의 방향과 움직임을 다른 배한테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겁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내 앞을 비춰줘 라는 목적이라면 항해등은 나 여기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1889년 국제해상회의에서 이 항해등 규정이 전 세계 표준으로 정해졌고 1972년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줄여서 콜레그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이 항해등 시스템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볼까요? 배의 왼쪽에는 빨간 불, 오른쪽에는 초록 불을 답니다. 정확히는 좌현의 홍색, 우현의 녹색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112.5도 각도로 빛을 쏘면서 3해리, 그러니까 약 5.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보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가 내 배를 봤을 때 빨간 불이 보이면 저 배 왼쪽이 보이네. 내가 저 배 오른쪽에 있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 앞쪽 높은 곳에는 하얀 마스트탑 등이라는 걸 달아놓는데 이게 6해리, 그러니까 11km 밖에서도 보입니다. 배 뒤쪽에도 하얀 선미등을 달아서 나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어 라고 알려줍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배가 똑같은 규칙을 쓴다는 겁니다. 한국 배든 미국 배든 소말리아 배든 다 똑같이 왼쪽 빨강, 오른쪽 초록을 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해도 무전기가 고장나도 그냥 불빛만 보면 상대방이 어디로 가는지 바로 압니다. 이게 바로 국제표준의 힘입니다. 헤드라이트로
앞만 비추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배마다 다는 불의 조합이 달라요. 일반 화물선은 하얀 불 하나에 빨강, 초록, 축등, 뒤에 하얀 불 하나 이렇게 기본 세트로 가는데 50m가 넘는 큰 배는 하얀 불을 2개 답니다. 앞쪽에 하나, 뒤쪽 높은 곳에 하나 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저건 큰 배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선은 또 다릅니다. 어선은 위쪽에 초록불을 하나 더 다는데 이게 나 지금 고기 잡는 중이야. 갑자기 방향 못 바꿔라는 신호입니다. 예인선은 노란 불을 깜빡깜빡 켜서 나 뒤에 뭔가 끌고 가는 중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불빛만 봐도 상대방이 뭐 하는 배인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하나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앞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스템 뒤에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한계를 고려한 설계라는 점입니다. 해상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실수로 일어납니다. 기계 고장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해 시스템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육지 도로에는 차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 모든 배가 강한 헤드라이트를 마구 쏴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장은 수많은 불빛 속에서 어떤 게 진짜 배이고 어떤 게 물에 반사된 빛인지 구분하느라 머리가 터집니다.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국제 규정은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선장이 봐야 할 건 딱 2가지입니다. 색깔과 각도. 빨간불이 보이면 내가 피해야 한다. 초록불이 보이면 상대가 피한다. 이렇게 자동으로 판단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빛 공해입니다. 밤에 배를 운전하는 선교라는 공간은 모든 조명을 빨간색 약한 불로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눈의 암수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배 앞에 헤드라이트가 달려 있다면 그 빛이 물에 반사되면서 선장의 눈을 부시게 만듭니다. 그럼 동공이 줄어들면서 레이더 화면이나 전자 해도가 잘 안 보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걸 해결하려고 켠 불빛이 정작 봐야 할 걸 못 보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헤드라이트가 없는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감각 한계와 바다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내린 선택입니다. 덜어낸 설계, 절제의 미학입니다. 공학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답입니다. 그럼 배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달리냐? 그건 아닙니다. 현대 선박에는 헤드라이트 대신 훨씬 더 똑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쏴서 물체에 반사되는 신호를 감지하는 건데 이게 96km 밖의 물체까지 잡아냅니다. 안개가 껴도 비가 와도 깜깜한 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자파는 빛과 달리 물방울에 잘 안 막힙니다. 그래서 레이더 화면을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배가 점으로 찍혀서 나타나고 그 배들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까지 다 보입니다. 두 번째는 AIS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자동 식별 장치라고 하는데 배들이 서로 자기 위치, 속도, 방향을 무선으로 주고받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전자해도에 내 배랑 주변 배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GPS랑 연동되니까 정확도도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배들은 레이더랑 AIS를 같이 써서 5km에서 10km 앞의 상황을 미리 다 파악합니다. 헤드라이트로 100m 비추는 것보다 100배는 더 멀리 보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이건 야간 투시경처럼 열을 감지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빛이 없어도 5km 밖의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나 작은 보트처럼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것들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형 선박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더로 큰 그림 파악하고 AIS로 정확한 위치 확인하고 적외선 카메라로 세부 사항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급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서치라이트입니다. 이건 헤드라이트랑은
차원이 다른 괴물입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1000칼라 정도라면 선박용 서치라이트는 1000만 칸델라입니다. 무려 1만 배 밝은 겁니다. 180도로 회전하면서 원하는 방향을 강하게 비출 수 있는데 주로 항구에 접안할 때나 조난자를 구조할 때 씁니다. 평소에는 안 켭니다. 왜냐하면 너무 밝아서 다른 배들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 규정에도 불필요하게 강한 불빛을 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25년에 있었던 일인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대형 컨테이너선이 표류 중인 작은 어선을 발견했습니다. 밤이었고 파도가 높았는데 레이더로 먼저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고 서치라이트로 확인해 보니 엔진이 고장난 어선이었습니다. 항해등도 거의 꺼져가는 상태였는데 만약 헤드라이트만 믿고 있었다면 절대 발견 못했을 겁니다. 레이더와 서치라이트의 조합으로 사람들을 구한 겁니다. 반대로 헤드라이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1979년 노르웨이 포세이돈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항해등만으로도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개가 심해서 레이더에 의존했고 결국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만약 헤드라이트를 켰다면 안개의 빛이 산란되면서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이고 레이더 화면을 보던 선원의 눈도 부셔서 오히려 더 위험했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07년 사례입니다. 미국 잠수함과 싱가포르 여객선이 충돌했는데 원인이 뭐였냐면 항해등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잠수함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특수한 항해등을 켜는데 여객선 선원이 그걸 일반 화물선으로 착각했습니다. 만약 헤드라이트가 있었다면 잠수함이 헤드라이트를 켜봤자 바닷속이 환하게 보일 리 없고 여객선도 헤드라이트 때문에 항해등을 제대로 못 봤을 테니 더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발전하면 헤드라이트가 생길까요? 아마 안 생길 겁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선박들은 LED 항해등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게 전력도 적게 먹고 10만 시간 넘게 쓸 수 있습니다. 거의 10년을 교체 안 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밝기 조절도 자동으로 되고 GPS랑 연동해서 안개 낼 때는 자동으로 밝기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율 운항 기술입니다. 이미 일부 선박들은 AI가 레이더, AIS, 카메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자동으로 항로를 조정합니다. 사람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릅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원시적인 방법은 애초에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의 바다는 빛이 아니라 데이터로 항해하는 겁니다. 결국 배에 헤드라이트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다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는 좁고 장애물이 고정되어 있고 빠르게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넓고 모든 게 움직이고 멈추는데 몇 킬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내 앞을 비추는 것보다 내 위치를 알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헤드라이트는 나만 보려는 이기적인 빛이지만 항해등은 모두가 함께 보려는 협력의 빛입니다. 게다가 과학적으로도 헤드라이트는 바다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빛의 산란 때문에 시야가 오히려 나빠지고 눈의 암수능을 깨뜨려서 정작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만듭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서 급제동이 불가능한 것도 한몫합니다. 100m 앞을 봐도 2km를 직진할 거면 굳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인류는 더 똑똑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 공통 언어인 항해등 시스템, 96km를 내다보는 레이더,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는 AIS, 어둠 속을 꿰뚫는 적외선 카메라. 이 모든 게 헤드라이트 2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국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은 밝게 비추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밤바다를 보게 되면 헤드라이트 없이 달리는 배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배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항해등들, 그게 바로 인류가 바다를 정복한 진짜 비밀입니다.